한 번만 봐주시면 네. 자, 하나, 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 금방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 팀즈 링크를 제가 공유드렸고요. 팀즈 링크에서 공유된 화면들을 보시면 좀 가독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코드를 조금 얘기할 일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거나 관심 있으면 그쪽 부를 그쪽 그 팀즈 링크의 공유를 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 만에? 그 바로 세션을 진행해 볼 거고요. 감사 인사를 안 했네요. 네, 다시 한번 이거 가려져 있네. 네. 다시 한번 저희 이번 코리아 서밋, MCT 서밋 2026을 출연해 주신 후연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김석종님께서 마이크를 켜두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지원해 주신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우리 플래티넘 등급으로 지원해 주신 뭐 코스 포함해서 고디플로이, SDK, 그러니까 트레너케이트 그리고 오픈SC, 하베미디어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사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뭐 점심도 맛있게 먹는 것 같고요.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후원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 시작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행사들이 후원사들이 달라붙어서 후원을 많이 해주려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최대한 많이 활동하는 거. 더 이상 다른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바로 세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제목은 AI 에이전트 첫발이라고 주제를 잡아봤고요.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 좀 고민해봤는데 너무 큰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40분 정도니까 애저에서 AI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뭘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 건지 그리고 간단한 데모들 조금 가지고 한 40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를 시작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기타 코팔렛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AI 에이전트 개발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AI 파운드리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포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컬 코드 구성까지 에이전트를 만드는 전체 여정을 정말 짧고 얇고 살짝 접속해 본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진님이 마이크를 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재밌게 밋밋하게 지나가면 심심할까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속해 주신 거 다들 눈치채셨죠, 그죠? 네, 저도 눈치챘습니다. 네, 인사 좀 늦었고 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성화고요.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번개를 참여하신 분들은 저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뭐 소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정황상 저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하고 데브옵스하고 깃허브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개발자고요. 최근에 다들 그렇듯이 이제 세상 분위기에 맞게 저도 이제 AI 관련한 강의를 좀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는 개발자들은 그 그룹하고요. 코리아 MCT라고 하는 두 개 페이북 그룹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지금 이 행사도 여러 운영팀, 정말 열정적인 운영팀과 함께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VP를 좀 오래 했었고요. 옆 테이블에서 했었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삼남매 아빠이기도 하고 여전히 와이프를 보면 가슴 설레는 뜨거운 남자이기도 하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한 말씀 드렸네요. 일단 오늘 핵심 주제는 AI 에이전트 첫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빌드를 구사하는 것처럼 빌드를 구사할 때처럼 자연어만 가지고 조금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도 보고요. 오늘은 코드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코드 가지고 조금만 개발자스럽게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통합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성능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포탈에서 이 에이전트를 딸깍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로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지고도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VS 코드 가지고 연 김에 요즘 그렇게 핫하다던 깃허브 코팔럿 가지고도 간단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싫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본다. 그 전체적인 왁구를 한번 본다라는 마음으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죠? 예, 마음으로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긴 하죠. 그죠? 요즘은 생성형 AI랑 이 에이전트가 이제 뒤섞여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에이전트를 얘기할 때는 챗봇과 차이점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챗봇은 질문하면 답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한 물음에 좀 스마트하게 답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트에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식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관찰하고 추론하고 행동한 이 세 가지의 루프를 반복하면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생성형 AI하고 에이전트 두 가지를 놓고만 비교를 해보자면 AI는 사람이 어떤 머리를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는 여기에다가 추론 기반으로 어떤 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도구를 호출해서 기능을 확장도 되는 좀 멀티 스텝으로 실행도 가능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제한을 넘어가기 위한 거대 언어 모델 더하기, 인스트럭션이라고 지침 더하기, 뭐 도구 더하기, 그리고 지식 더하기, 메모리 더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문을 답하는 챗봇과는 좀 다르게 좀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 선택하고 행동까지 하는 그런 수준의 AI가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쓰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정말 딸깍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좀 더 개발자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버전의 파운드리는 옛날에는 좀 다른 이름이었다가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추세가 교통 정리가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름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저 AI라고 했다가 애저 파운드리라고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파운드리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통합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서비스, 다큐멘트에서는 여러 가지 애저 AI 파운드리, 애저 AI 스튜디오 서비스라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같은 것이라고 보고 내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발전의 리듬에 맞게 어떤 생산성을 도와주는 도우미에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모델이랑 이 에이전트랑 지식, 도구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에이전트 종합 샘플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에이전트 팩토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실 공장이라는 비유가 대충 맞는 게 이 원재료인 모델 갖고 와서 도구 붙이고 조립하고 양념 좀 뿌리고 에이전트 만들고 품질 검사까지 하는 그런 공장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파운드리는 최근에 핫한 이 여러 모델들이 카탈로그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랑 공식 MCP 서버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크게 5가지 핵심 병력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통 이제 AI 에이전트 공장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이 파운드리 모델을 원재료로 해서 에이전트 서비스는 실제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어떤 조립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날리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연결하게 될 거고요. 툴은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 시스템, 그 덩어리들을 운영과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 선택부터 해서 에이전트 운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에이전트를 만들고 도구 연결하고 VS 코드랑 코팔럿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으로 하나의 짧은 사이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데모를 한번 볼 것 같고요. 데모에서 파운드리 포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생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ai.age.com으로 붙어가지고 로그인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모델,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모델, 도구, 지식, 메모리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해당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나 리소스를 배포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프로비저닝은 한 3에서 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오늘 미리 만들어준 프로젝트 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프로젝트는 이 AI 모델이나 이 에이전트 리소스들을 하나로 관리하는 어떤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그 다음엔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모델에서 사용하게 될 가장 스타트가 되는 모델을 선택하고 배포하는 단계고요. 이 파운드리는 모델 카탈로그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딥식 같은 거 최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별로 여러 가지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상 도메인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 제공하고 있는 오픈 AI 모델들 외에도 GPT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도메인 내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뭐 클로드 찔끔, 오픈소스, 오픈 AI 찔끔, 뭐 딥식 찔끔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델 이렇게 언급했던 모델들마다 각각 따로 연결하고 관리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파운드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 곳에 통합해서 퉁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모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 배포했으면 이제 뭔가 만들어 봐야겠죠.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 지식들을 붙이셔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뇌 역할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 바로 머리가 될 모델을 선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에이전트 구성에서 중요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지침, 지시사항,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 너는 뭐뭐다. 너는 MVP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라고 하거나 너는 새 아이의 아빠이거나 새 남매의 아빠이긴 하지만 여전히 와이프를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빠다라고 이렇게 모델에다가 성격을 지칭하는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이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텍스트로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전트의 어떤 액션들을 지원하는 도구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훈련의 어떤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 어떤 모델 능력들을 확장하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도구와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웹서치라든가 코드 인터프리트 같은 도구들을 연결하게 되면 웹컴스 그 지식을 훈련했던 그 단계를 벗어나서 최근에 웹 데이터를 긁어서 갖고 있는 웹 검색이라든가 실제로 뭐를 해줘, 분석해줘, 판단해줘라는 그것을 기존에 있던 훈련된 데이터 이외에 새로운 걸 생성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파이썬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코드 인터프리트 같은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에이전트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면 해당 바운드리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금방 말로만 했지만 포탈 기반으로 접근해서 뚝딱뚝딱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지고 좀 더 개발자스럽게 코드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병행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초반에는 포탈에서 좀 빠르게 테스트하고 뭐 실제 개발이나 디버깅들은 VS 코드에서 진행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 나가면 되는 거죠. 슬라이드 보시면 그 파운드리 툴킷 for VS 코드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사실은 파운드리 포탈에 했던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에이전트 모델들을 사용해보고 뚝딱도 해보는 것을 파운드리 포탈에서 했다면 이 파운드리 툴킷 for 비주얼 코드는 비주얼 코드 내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파운드리 툴킷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특히나 이제 AI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 기능들, 서비스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베이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핫한 도구들 대부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베이스로 먼저 출시하고 있는 뭐 1답반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도 그런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클로드도 그런 것 같고 그죠? 대표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코팔럿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확장으로 가장 먼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 또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코드 없이 구성하는 노코드 방식의 에이전트 빌드도 있고요. 파이썬이라든가 단넷 기반으로 개발하는 코드 방식도 같이 도구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작업을 할 때 VS 코드 내에서 바운드리 포탈에서 했던 그런 작업들을 툴킷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바운드리 리소스를 연결하고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화면 그대로
에이전트 개발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S 코드 안에서 이제 파운드리 툴킷 이용해서 파운드리 리소스 연결하고 로그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툴킷 안에서 마찬가지로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프로젝트도 생성하고 확인도 하고요. 모델도 생성하고 비교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바로 비교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리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네, 발음이 좀 셉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잠 못 잔 거 상관없이 제가 항상 발음이 셉니다. 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사투리 쓰는지 전혀 눈치 못 채계시겠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 서울 사람을 오해하시는 걸 알고 계신데 예,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서울말 쓰는 걸 전혀 사투리 쓰는 걸 제가 인식을 못합니다. 믿기지 않죠, 그죠?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긴 한데 늘 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발음이 좀 센 거 많이 좀 이해와 잠 깨기 위한 네, 그런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포털에서 사용했던 환경들을 뜬금없는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학원에서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 학원 원장님께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교정학원으로 다녀야 될까라고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상담을 드려봤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제가 강의하는 걸 이제 시강을 하시고 잠깐 청강으로 오셔 들으시더니만 바꾸지 마라. 발음 엉망인데 잠을 안 오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계속 발음이 이 상태니까 예,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포털에서 사용했던 환경들을 개발 환경에서 더 실무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포털에서 빠르게 에이전트 구성해보고 플레이그라운드 테스트 해보고요. 실제 개발이나 디버깅은 VS 코드에서 잘 진행해봤다면 그리고 GitHub까지 연결하게 되면 뭐 소스 관리라든가 뭐 CI/CD 같은 것도 아름답게 한번 구성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팔렛 기반으로 개발 흐름까지 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포탈, VS 코드, GitHub까지 연결해서 흔히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라고 하는 전체의 하나의 흐름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각각의 도구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큰 흐름 안에 하나의 개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드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코드 작업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 몇 잘 가지고도 이제 에이전트를 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현재 파이썬하고 .NET을 되게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이 세션에 준비됐던 건 사실은 요 다음에 있을 워크숍 세션 너무너무 재밌는 워크숍 세션 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워밍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파이썬으로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요 다음은 .NET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또 그런 부분을 또 분노하고 노여하지 마시고요. 좀 다양하게 이런 환경들을 지원해 준다는 관점을 좀 접근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이런 파이썬이랑 .NET 모두 잘 지원하고 있고 슬라이드 아래쪽에 샘플 코드가 살짝 있는데 코드가 많지 않으니까 살짝만 얘기해보게 되면요. 물론 코드가 보이면 좀 화나시는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요지는 에이전트 객체 생성하고 그리고 사용할 모델들을 정의하고 지침 정도만 지정해서도 바로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샘플 코드 양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는 거. 이 정도만이라도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좀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강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한 구성으로 기본 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 여기다가 도메인 내에 워크플로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의 또 뼈와 살을 또 갈아 넣어야지 결과물이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늘 생각보다 이 코드들이 복잡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뭐 개발자들만 계시면 문제 없지만 혹이라도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계시면 강사는 오늘 보니까 5분 만에 뚝딱 만들던데 너는 왜 한 달 동안 걸려? 라고 하죠. 네, 그런 답답한 사항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터 코팔럿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터 코팔럿 클로드 코덱스 요즘 바이브 3종 세트다. 그죠? 3대장들인 것 같고요. 요즘 기터 코팔럿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기터 코팔럿은 코드 자동 완성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개발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해 주기도 하고 설명도 엄청 잘해주죠. 신화 개발자분들이 좀 질문하면 좀 낼 만한 그런 내용들도 짜증 안 내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특히 GitHub 코파일럿의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서 이 여러 단계의 코딩 작업들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수행하면서도 개발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추가된 것이 플랜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에이전트 모드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지시를 하면 그냥 한다는 것이 장점 겸 단점인데 지시를 해보고 왁구 잡아보고 수정하고 실제 지시하는 것이 실제 작업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랜 모드는 아키텍처링을 위한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코딩할지를 주절주절 설명하고 큰 그림 그려보고 던져주면 이 플랜 모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라고 전략을 쭉 짜줍니다. 자,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 수정할 거 있어? 라고 묻으면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주고 수정할 거 다시 물어주고 끝나면 그거 가지고 바로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우리 김지석 님이 발표하신 하네스 엔지니어링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하다. 그죠? 저는 그 맥락을 같이 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기트 코팔럿은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도우미에 대한 개념보다는 동료나 파트너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기도 하고 우리 앉아 계신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현재 잡 시큐리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가 늘 하는 말씀은 자전거를 배우는 것은 교수님한테 배운다고 잘 배우는 게 아니죠. 하버드 대학 가서 자전거를 배운다고 잘 배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초등학교 학생때 배우더라도 내가 직접 타보는 것이 가장 배우기 쉬운 방법이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나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이제 내 혼자 뛰어다니면 다 없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 바뀌어지는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이전트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MCP가 있다 그죠? MCP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USB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AI에 연결할 되게 많은 무슨 서비스 있을 건데요. USB가 그러하죠. 컴퓨터에다 USB 포트를 연결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장치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 표준 방식으로 그 디바이스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죠. MCP도 비슷합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외부 도구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기존의 개발자라면 한탄 API 갖고 와서 라이브러리 만들고 클래스 구성하고 인터페이스 구성하고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하고 해야 될 텐데 이 MCP라는 표준 프로토콜로 구성하게 되면 표준 방식으로 이 에이전트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처럼 이 애저라든가 뭐 럼뿐만 아니라 아틀란시안이라든가 삽 같은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들도 애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충 그림은 이렇습니다. 애저 데브옵스에 있는 여러 가지의 MCP를 제공하면 MCP는 알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애저 AI에게 야 이런 기능이 있어요 쓸 수 있으면 써 라고 하는 형식을 런도 똑같고 아틀란시안 똑같고 삽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가 바로 MCP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MCP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좀 빠르게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션이 30분까지죠, 그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네, 일단 상황 되는 데까지 해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ai.azure.com이 금방 언급했던 파운드리 포탈 사이트이고요. 링크 따라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보다 파운드리 포탈 사이트 링크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9버전이 보여주는데 신버전으로 접속하기를 현재 제한하고 있긴 하나 곧 신버전으로 싹 다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버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프로젝트를 열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권고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의 돈을 담당하게 될 구독, 프로젝트를 담아둘 리소스 그룹, 프로젝트 여러 가지의 리소스 그 AI 바운드리 가는 리소스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만들지에 대한 선택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제가 사전에 만들었던 이런 프로젝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요. AI 포탈, 그 파운드리의 포탈,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포탈에 접속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접속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AI를 특히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볼 것이 검색 탭에서 보시게 되면 제공가는 되게 많은 모델들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 파운드리에서 제공 가능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여러 가지 필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게 되면 딱 봐도 GPT 이외에 되게 많은 모델들을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굳이 그로도 설치하고 GPT 설치하고 딥식 설치하고 기미 설치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운드리 포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퉁칠 수 있다는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가금 체계라든가 도메인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구독 모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모델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두 번째가 이제 빌드인데, 빌드하기 전에 빌드는 내가 배포한 것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건데요.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실제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두뇌 역할하는 모델을 배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원하는 것으로 검색하고 바로 해당이 모델들을 예를 들면 뭐 GPT 이런 모델들을 검색하고 해당이 모델들을 이제 배포할 만한 것인지 우리 도메인이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도 보고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것들, 이런 캐파를 초과한 것이 없는 건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모델들 또는 대상이 되는 모델들 또는 비교 모델들과 수치적으로 좀 더 우세한 부분이 없는지 좀 이전을 포기하더라도 비용적으로 나은 건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 포함해서 책임 있는 AI가 접속한 가드레일 항목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본 설정으로 배포를 해나가게 되면 이 두 번째 템인 빌드에서 바로 배포된 이 모델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PT 4.1 모델들이 현재 글로벌 표준 배포용으로 잘 배포된 걸 볼 수가 있고, 배포되고 나면 해당 배포된 모델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델이 해당이 두뇌를 가지고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침이라고 그랬다, 그죠? 지침을 잠깐 한번 세팅해 보게 되면 지침으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 GPT 4.1 가지고 있는 이 AI 모델을 너는 기술 교육 도움이고 런 기반으로 설명한다는 거 초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지침을 주고 나면 이제 얘는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프롬프트 예제로 파운드리가 뭐야 라는 질문에 기존에 만약에 이 모델이 2024년에 훈련된 모델이었다면 파운드리에 대한 정보가 옛날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좀 벗어났고 죄송합니다. 그 시점에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질문의 프롬프트 난이도를 좀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GPT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이고 MCT 입장에서 예를 들면 코파일럿이 기존 인텔리전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모 아이디어 세 개 제안 이렇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프롬프트를 요청하게 되면 이 AI 에이전트는 자기 지침에 맞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답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모델에 대한 작동을 잘 봤으면 지금 이 모델은 챗봇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가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이전트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기 통해서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새로운 에이전트 이름만 만들어 두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름만 주고 만들긴 했지만 실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우선 배포할 모델을 선택하고 에이전트를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바뀌어진 파운드리, 뉴 파운드리에는 사실 제가 모델이 배포되어 있긴 하지만 모델을 배포하지 않더라도 에이전트를 배포하게 되면 제가 필요한 기본적인 GPT 4.1 모델하고 물론 모델 그 서비스만 좀 다르긴 하지만 텍스트 인베딩이라는 두 가지 모델들을 기본 배포하고 한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물론 스텝상으로는 모델을 먼저 배포하고 전까지 했지만 배포하고 에이전트 구성에 맞지만 현재 그냥 에이전트를 배포한다 하더라도
기본 배포된 GPT 4.1용에서 작동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침을 주고 이 에이전트는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봤던 지침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이전트에게는 너는 IT 정책 문서를 참고해서 질문을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냐면 IT 정책 문서라는 것은 실제는 이 AI 모델이 훈련한 시점에서는 모르는 데이터죠. 훈련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고 무엇보다도 도메인 내에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훈련 대상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확장해야 될 때 에이전트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도메인 내에 이런 정책들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IT 정책, 물론 지금은 데모라서 .txt를 하고 있긴 하지만 PDF라든가 혹은 쉐어포인트나 오늘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좀 더 잘 인식하고 잘 인덱싱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해당 ID 정책.txt를 인덱싱해서 갖고 있는 이런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가 좀 더 스마트하게 해당 사용자의 질의를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정책 어떻게 되냐? 이거 모르죠.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모델들은 모르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확장, 바로 IT 정책이라는 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답변에 근거를 포함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포털에서 뚝딱뚝딱 잘 만들어 봤다면 로컬에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9분 남아서 조금만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네. 네, 로컬에서 만들어 봐야 될 건데 로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치를 제가 좀 열어보게 되면 제가 열어놓은 건데 이렇게 재부팅하면서 닫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코드 샘플일 뿐이고요. 실제 코드는 과정 끝나고 제가 그 카카오톡 방에 실제 여러분들 직접 해볼 수 있는 링크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이 소스를 잠깐 보게 되면 로컬에서 작업할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모습이고 해당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우선은 이제 내가 파운드리 포탈을 검색해서 익스텐션에서 이 파운드리 포탈을 파운드리 툴킷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해당 파운드리 툴킷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툴킷이 보이고요. 요거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데 그 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툴킷하고 좀 AI 툴킷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있고 아직 A/B 테스트 중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여튼 파운드리 툴킷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금방 보셨던 그 코리아 MCT 2026 프로젝트 여기서 관리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 내에 배포된 아까 두 가지 모델도 여기서 배포하실 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새로운 모델을 배포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모델을 검색하고 아까 잠깐 포털에서 보셨던 거 쉽게 말하면 이 파운드리 툴킷은 파운드리 포털에서 했던 작업들을 개발자들이 이 개발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도하기 위한 툴킷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접근하거나 모델을 생성하거나 접근하거나 에이전트를 생성하거나 접근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드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샘플 코드인데요.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여기는 환경 정보들이 담겨 있는 END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샘플로는 비용 처리를 하는 에이전트를 코드에서 만들어 보려고 샘플 데이터를 살짝 한번 담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샘플 비용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 청구 제출을 해줘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러한 작동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패키지들에 대한 선택지를 설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설치하고 나면 실제 코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내가 사용하게 될 표준 라이브러리에다가 그 다음에 금방 임포트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 특히나 에이전트를 위한 도구를 위한 것들에 대한 임포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메인 함수에서 아까 금방 잠깐 봤던 데이터 바로 비용 청구 데이터가 있는 것을 읽어와서 그 가지고 사용자한테
파일에 있는 비용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의하게 되면 상자가 비용 청구해 줘라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간단하게 요줄 한 줄 정도. 이 간단하다는 표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요줄 한 빨간 박스 정도의 블럭이면은 코드 내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코드 아까 이제 포탈에서 만들었던 에이전트처럼 코드에서도 이 에이전트의 여러 가지 지침들 두뇌도 정하고 지침도 정하고 도구도 정하는 이 작업들을 동일하게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도구로 정해진 서밋 클레임을 잠깐 내려가 보게 되면 실제 수행은 이 블럭에서 하게 되고요. 이 서밋 클레임에는 골뱅이 툴이라는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는데 이 데코레이터를 붙이게 되면 이 함수가 바로 AI에서 호출 가능한 함수의 형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붙어 있는 어노테이티들이 전부 다가 AI가 지가 작동하다가 저러저러한 디스크립션에 있는 요구가 있다면 지가 알아서 이 툴을 호출해서 처리하는 그런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곧 제공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빠르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라고 했는데 되게 느리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공하는 걸 보고 오긴 왔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했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했을 때 경비 청구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아까 코드로 만들었던 AI 에이전트가 지가 호출을 하다 보니까 경보 청구를 위한 처리하고 메일 발송하는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드를 보면은 메일 발송한 것처럼 보인 거죠. 실제 요거는 야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죠? 야매 코드긴 합니다. 그죠? 실제 메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프린트하긴 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해한 것은 얘가 메일 발송이라고 했지만 실제 코드 구현되지 않고 코드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GitHub 코파일럿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마찬가지로 해당이 확장해서 코파일럿을 검색해 보게 되면요. 금방 GitHub 코파일럿 확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GitHub 코파일럿 확장을 설치할 수 있고 확장 붙이가 나면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나면 위쪽에 여기에 누가 봐도 GitHub 코파일럿인 GitHub 코파일럿 여기에 붙어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GitHub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요즘 3대장들 다 붙어 있죠. 그죠? 클로드 코드도 붙어 있고 GitHub 코파일럿 원하시는 선호하는 도구를 쓰시면 좋겠지만 이 GitHub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물론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GitHub 코파일럿 제공하는 것 이외에 따로 가지고 있는 GPT 모델이라든가 오픈 AI 서비스가 있다면 그 모델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융통성 있게 GitHub 코파일럿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은 3가지 모드를 지원해줍니다. 네, 1분 남았네요. 그럼 요거 하겠습니다. 일단 ask는 질문할 때, 에이전트는 지가 알아서 할 때, 플랜 모드는 내가 계획을 짤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고 하고 ask 모드를 요청하게 되면 현재 ask 모드의 GitHub 코파일럿은 해당이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시니어 엔지니어보다 더 잘 설명하도록 하고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해당 이 두 번째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이번에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줘라고 하게 되면 이래 만들어 줘라고 하는 요청하게 되면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브랜치 하나 따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 하게 이렇게 리드미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트에서. 그래서 리드미 파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GitHub 코파일럿에 있는 코드로 리드미 파일 생성해 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구조의 리드미 파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진성님이 말씀하신 클로드.md 만들기 쉽습니다. 물론 클로드 써야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 막구 구성을 잘 정의해서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플랜 모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플랜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는 직접 만들어줘 버리죠. 플랜 모드를 구성하고 이 구조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한 함수가 뭐냐면 아까 이 블럭이 실제 이메일을 구성하지 않았죠. 야매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실제로는 시뮬레이션 돼 있었고 실제 구현되지 않는데 이 코드를 실제로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만들어주긴 불편하다는 거죠. 왜? 와꾸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계획을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을 쭉 해주고요. 재요청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채용 적용하게 되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시뮬레이션만 되어 있던 이 메일 보내는 이 함수가 샌드메일 비약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새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GitHub 코팔럿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전달드린 것 같고 시간 초과한 것 같아서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르게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요? 한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양방이 네네. 아유 서로 이게 안 하시려고. 개면 안 됩니까? 나머지 질문은 제가 마치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 아까 GitHub 코파일럿 사용했을 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같이 보였던데 네네. 이거는 API가 따로 연결이 돼서 과금이 청구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코파일럿에 대한 비용이 그냥 나가는 원래 클로드 코드 코덱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클로드 코드 가입하시고 확장 설치하시면 설치됩니다. 코덱스 돈 내시고 가입하시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설치됩니다. 게 오스 인증이에요? API 인증이에요? 둘 다 가능하긴 합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땐 여기 돈 내고 여기 돈 내고 세 번 돈을 내잖아요. GitHub 코파일럿 쓰시면 클로드에 쓰는 코덱스 쓰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클로드 오프스 모델도 4.7 버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간스럽게 올라가 있긴 하지만 도메인 내에서 꼭 써야 되는 모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선택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말씀 직원으로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네, GitHub 코파일럿 하나 가지고 좀 퉁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특히 클로드 쓸 때 많이 쓰는 게 오피스 많이 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에 PPT 클로드가 좋아요. 그 클로드 모델 그 붙는 게 현재 그 PPT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팔럿에 붙어 있습니다. 코팔럿에 코옥에서 PPT를 만들면 거기에 클로드 모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코팔럿 하나 가지고 코팔 하나 가지고 퉁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질문은 마치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세션이요. 강사다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